자, 이번 국감은요. 이재명 지사의 대선 본선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민주당 역시 전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박찬대 의원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투입돼서 일단 보호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박찬대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은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네. 그러면서 아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그런 식의 질문이었는데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재명 지사의 의혹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죠. 네. 근거나 사실도 없고 정확한 내용도 없는데 오히려 국민의힘과 가까운 사람들, 그런 정치 세력 가까운 사람들이 이 토건족과 함께해서 이 대장동 부분의 불로소득을 취해간 것인데 자꾸만 그 프레임을 오히려 이 취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약화시키면서 프레임을 자꾸만 의혹이라는 거로 하나로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 넣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번 국감이 끝나도 국민의힘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마 이재명 지사한테는 하여튼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해서 의혹 프레임을 씌울 거예요. 그래서 대선까지 가서 이재명 지사라는 사람은 불안한 후보고 그리고 싸움꾼이고 그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 의혹 프레임을 씌워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회 행안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 12명 가운데 5명은요.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민주당이 일단 원팀이 돼서 이재명 지사 지키기에 나선다라고 외치고는 있는데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발언이나 태도를 볼 때는 과연 이 적극적으로 원팀으로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설지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국감에 어떤 민주당의 전략이랄까요? 그 부분은 이재명 지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총대를 매서 이제 공격을 방어한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포진해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 소속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팀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의 하나의 바로미터로 기능할 거라는 거였는데 오영훈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그 현실성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이 민주당의 어떤 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아마 이 앙금이란 게 완전 해소되진 않았구나. 원팀이라고 오늘 단정적으로 보여주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여운을 남겼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전 이 국감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큰 포인트를 짚은 건데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 오전에 이 쟁점이 붙었던 이야기를 잠시 들어봤고 이 최대 환수냐 아니면 최대 뇌물이냐 이 부분도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 그분은 누구냐 이 부분도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일단 오전 질의가 끝난 상황인데 오후에도 이 세 가지 쟁점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그 어떤 실체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는 민간으로 개발을 했다면 모든 이익이 다 민간으로 갔을 거다. 그래서 본인의 치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간에 맡겨놨다면 수용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이 이만한 이익을 남기기 어려웠을 거다. 오히려 공공이 민간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고 그걸 가지고 정계나 법조계에 뇌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준 건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공방들이 앞으로도 치열하게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저 이 예상한 대로 국감이 흘러가느냐 마느냐 글쎄요 맹탕 국감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번 국감을 보고 과연 유권자들이 그리고 시청자들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양쪽으로 어느 긍정적인 부정적인 다 느낌이 있겠지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국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의원 다 나는 공익이 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뭐냐면 지금 아까 계속 나왔지만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 나는 1년에 뼈뼈저기 잃어봐야 1억밖에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은 1,000억씩 가져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라는 걸 통해서. 그럼 그동안에 국회는 뭘 했습니까? 이러한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전치하고 이게 대장동 하나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역 개발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하고
그동안에 국회는 그럼 무엇을 했냐라는 거는 반성하고 성찰해야죠. 이재명 지사 앉혀놓고 너 잘했니 못했니 이거 진짜 저는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제 국토위 국감이 수요일 날 있는데 국토위가 직접적 관련 부서죠. 네. 관련 부처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이런 부분 속에서 자기를 대안을 내놔야 된다. 네. 그래야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감을 달래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 교수님 지금 여야 의원들에게 모두 지금 얘기를 하신 그게 거죠? 국회 책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국회 네, 책임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제도적으로 이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를 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오후 국감에 관전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 대장동 의혹의 어느 선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7시간 만에 사라졌다는 이 초과이익 환수분과 관련해서 아마 세밀하게 공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에 진행되는 이 국감 상황 채널 A에서도요 뉴스 특보를 편성해서 계속해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출연자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60초 후에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